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합니다. 인접한 수도권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 휴가와 휴가철 인구 이동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2단계에서는 각종 행사나 집회에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요. 식당, 카페의 경우 자정부터는 포장 배달만 가능한데요. 또한 사적 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서 허용 인원을 8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한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도민 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 격상으로 일상의 불편을 겪는 건 모두의 일입니다. 이전부터 잘해왔으니까 다시 한번 방역 고삐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모닝와이드는 이와 관련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충청북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전격 격상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오는 25일까지 12일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이 다시 4명까지로 제한되고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은 밤 12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먼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3단계 수준을 적용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다른 부분에선 정부 방침의 2단계가 적용되는데 당초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었던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고 식당과 카페도 24시 이후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도민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대규모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에선 경찰관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 2개 부서가 임시 폐쇄됐고 경찰서 전 직원 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천에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30대가 확진됐고 단양에선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인 2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에선 대전 확진자와 접촉한 50대가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로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서던 생활임금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가 민간 영역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최종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노동계가 주민 13,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정을 청구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반년 만에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한 차례 의결이 무산된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토록 했는데 타시도 사례를 보면 통상 최저임금의 10에서 15% 선에서 결정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이 어렵다며 생활임금을 추가 지급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사실상 노무비가 제공되고 있는 사업에 한하여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취지입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충청북도와 노동계가 이견을 보였던 적용 범위입니다. 원안에서는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도 또는 도사나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또 하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무자가 포함된 사호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도와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외 생활임금 적용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민간 부문은 법률 위배 소지와 실효성이 없고 공공 부분에 한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부담감 등 수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하지만 도는 경제계와 협력하고 나머지 의원들을 설득해 조례안을 재수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올 들어 제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묻지마 투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시 청전동의 40년 된 아파트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빈집 투성이었는데 지금은 3배를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올해 초 3천만 원에 거래되던 이 아파트는 최근 8천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외지인들이 싹쓸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도 있었죠. 작년까지도. 근데 올해는 없어요. 우리 질질 사는 것도 그냥 다 들어온 거야 그냥. 그런 거는 투기야 투기. 외지인이 투기. 이처럼 재건축이 추진되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천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6주 연속 충북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소형 아파트 매입과 재건축 노후 아파트에 대한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제천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400여 건, 이 가운데 외지인 매입량이 480건으로 33.8%에 이릅니다. 3채 중 1채는 외지인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도 13.6%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안 나갔어요. 2,100만 원에서. 근데 이게 갑자기 외식분들이 오래된 아파트를 전국에서 수배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고 빠지는 사람들. 그게 한꺼번에 팔린 거예요. 3개월 만에. 외지인들의 묻지마 투자가 지역 소규모 아파트까지 번지면서 지역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도내 한 국립초등학교에서 도서관 사서 운영 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에서 책정한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국립초등학교에서 각 가정에 보낸 교육통신문입니다. 도서관 사서 인건비를 수익자, 즉 학부모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4,100만 원, 이 중 70%에 달하는 2,700여만 원이 400여 명의 학생에게 일괄 부과됐습니다. 학교 직원의 월급을 학부모 부담으로 가져가서 상당히 좀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군다나 도서관 사용의 제약이 컸고 개방되지 않는 날도 많았고. 학교 측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서 운영 비용이 턱없이 적어 부득이하게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립학교는 교육부가 사서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 지급하고 있지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기본 경비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행정이나 이런 사서들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고 처우 개선비만 내려와요. 작년 같은 경우 1인당 한 800 정도였습니다. 충북의 또 다른 국립초등학교는 도서관 사서를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서관 사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국립초등학교의 현실을 학부모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의문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번에는 문화계 소식입니다. 청주의 대표 문화유산인 직지와 철당간을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한 공예 작품이 관람객들을 찾습니다. 여기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깊게 생각해보고 기하학적 추상 회화의 시대상을 만나보는 기획전까지 다채로운 전시들을 진기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청주의 상징인 직지 로고가 가방의 문양을 이루어 멋스러움을 자아냅니다. 50년대 철당간의 이미지도 공예품에 깃들었습니다. 한국적 가죽 공예를 추구하는 작가는 직지와 철당간 등 청주의 전통 문화를 패션화해 전통과 현대적 가치의 융합을 보여줍니다. 청주를 알리는 문화사절단이 한번 돼보고 싶다.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함께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직지의 문양을 만들고 철당간의 문양을 만들어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바로 그 땅의 흙으로 빚어낸 돼지들. 또 한편에는 죽은 반려동물들의 박제가 사진으로 전시돼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식품으로 키워진 돼지들은 감염병을 이유로 무참히 죽이고
반려동물은 박제해 소중히 간직하는 모습에서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역설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전시는 동물과 식물로 대표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미술은 어떻게 그것들을 보여주는지 보여드리는 그런 전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자 무늬와 패턴의 반복과 파괴, 그 속에서 평면과 입체, 원근법의 세계를 만납니다. 70년대 우리나라 주류 화풍인 기하학적 추상회화의 계보를 잇는 김재관 작가의 시대별 작품 세계를 담은 회고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입체도 하고 평면도 작업하고 또 해체 작업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하게 계속 시대별로 한 10년 단위로 10년씩 변화를 해가면서 코로나로 지친 관람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전시가 찾아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괴산군의 대표 특산물인 대학 찰옥수수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1,800여 농가에서 1,900여 톤의 대학 찰옥수수를 생산해 211억 원의 판매 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군은 출하에 맞춰 온라인 장터와 산지 직거래 등의 판매망 확충에 나설 방침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청주 우연인의 가정에 특수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특수 차량은 승합차를 개조한 것으로 몸이 굳어가는 난치성 질환으로 주 4회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연이를 위해 제공됐습니다. 앞서 CJB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000원의 힘 캠페인을 통해 특수 차량 구입비 등 4,60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